자, 여러분 어떻게 휴식 시간을 좀 취하셨나요? 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요, 사회학적인 입장에서의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기능주의적인 관점, 갈등주의적인 관점, 또 여성주의적인 관점, 상호주의적인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누빙턴과 와인버그가 제시한 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접근 방식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에 다른 학자들이 주장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한번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분류해서 에이친과 진과 스미스가 제시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에이친과 진, 스미스는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인, 즉 말해서 피해자, 개인 비난하기 또는 피해자 비난하기 접근 방식과 제도 비난하기 접근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개인, 즉 피해자 비난하기 접근 방식은요, 사회 문제는 개인의 결함 때문에 생긴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누빙턴과 와인버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 우리 자손조직협회 COS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개인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그 개인의 어떤 병리적인 관점, 병리, 비정상적인 거, 나태하고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누빙턴과 와인버그가 얘기하는 병리적인 관점과 이게 상통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인 비난하기 접근 방식에서의 초점은 개인의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뭐 빈곤의 문제, 뭐 노숙의 문제, 뭐 자살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약물의 문제,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의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이 피해자, 또 개인에게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 이제 두 번째는요, 제도 비난하기 접근 방식이에요. 그 에이친과 진과 스미스가 제시한 접근 방식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도 비난하기 접근 방식은 사회 문제는 사회적 상황 때문에 생긴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어떤 것은 사회 문제이고 어떤 것은 사회 문제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발달사에서 조금 전에도 표현을 했지만 이 자선조직협회 COS와 인보관운동의 그 접근 방식, 이게 굉장히 다르죠. COS에서는 모든 빈곤의 원인, 사회 문제의 원인은 개인한테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인보관 운동에서 이 사회 문제, 또 빈곤의 원인, 이런 것들의 원인에 주는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에이친과 진과 스미스가 제시하는 접근 방식에서 이 개인 비난하기 접근 방식은 COS, 그 개인에 주목하는 그런 관점에서 맞는 그런 관점이고요. 제도 비난하기 접근 방식은 인보관 운동에서 말하는
그 사회 구조의 모순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도 비난하기 접근 방식에서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집단에서 이것을 문제화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고 문제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심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H과 진과 스미스가 제시한 접근 방식, 이 개인 비난하기 접근 방식, 또 제도 비난하기 접근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에는요, 니스벳이 제시하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분류인데요. 니스벳이 제시하는 접근 방식은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회 문제를 사회학적 학문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독특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적 접근 방식이 있어요. 종교적 접근 방식은 사회 문제는 신이 정한 도덕적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종교적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를 한번 쭉 보시면요. 종교적 접근 방식에서는 사회 문제를 악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종교적 접근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도와 반성을 함으로써 일부 사회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는 신이 정한 그 도덕적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사회 문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 두 번째 니스벳이 제시하는 접근 방식에는요, 법적 접근 방식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훔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규범적 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사회 문제라는 것은 이 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곧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살인죄를 졌다. 그럼 살인죄는 우리가 형법상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게 살인죄죠. 그래서 살인을 하는 거, 이것은 법 규범을 어기는 거죠. 이름으로써 사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법적 접근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요, 니스벳이 제시한 접근 방식의 세 번째는 원론적 접근 방식이에요. 언론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독자들이 반응하도록 깨우쳐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언론에서 이것은 사회 문제다. 언론에서 보도를 하게 되면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반응을 하게끔 하죠. 때로는 막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비난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울분에 참지 못해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TV나 라디오나 어떤 이 신문이나 뉴스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다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 독자들로 하여금 선풍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론의 1차적인 목적은 폭로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해하고 예방, 치료, 처벌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은 2차적인 목적에 속해요. 언론에서는 일단은 어떤 이슈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론에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되죠. 폭로를 하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하거나 분노를 일으키게 하거나 할 때 이것이 이제 사회의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론에서 다루는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사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언론적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기 이제 의정부에 살지만 저기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저기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TV나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서 어떤 이슈를 이렇게 다루죠. 그러니까 이슈를 다룸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거를 알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 발전이 되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슈를 끌고 나와서 그것을 법으로 제정을 하거나 토론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 문제화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니즈벳이 또 제시하는 접근 방식 네 번째는요, 예술적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술적 접근 방식은 모든 예술 영역에서 이 문제를 다뤄요. 예를 들면은 미술, 연극 있죠. 또 소설, 시와 같은 분야에서 예술적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활동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드라마 잘 보세요? 드라마? 또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의 어떤 이슈를 드라마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영화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도 일례로 최근에 영화 중에서 기생충 같은 경우가 있죠. 기생충. 이 기생충 영화는 평등과 불평등, 차별의 그런 어떤 문제점을 부각을 하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사회의 어떤 빈곤 문제를 다루는 그런 영화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사회 문제를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 기생충 같은 그런 영화들은 실제적으로 많이 회자가 됐죠. 우리가 기생충이냐, 기생충 같은 삶을 사느냐, 또 요즘 그 기생충을 또 연구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요. 또 학자가 있고, 그 기생충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기생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기생충과 부와 권력,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빈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예술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또 소설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이 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예술적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사회학적, 학문적 접근 방법이에요. 사회학적 접근 방식. 그래서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접근 방식과는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인데요. 왜냐하면 주요한 목적이 사회 문제를 폭로하고 비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하는 그 다섯 가지 사안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종교적인 접근 방법, 법적인 접근 방법, 또 언론적인 접근 방법, 또 예술적인 접근 방법, 이런 네 가지 방법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 니즈벳이 제시한 이 접근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이 사회학적, 학문적 접근 방식을 많이 도입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문제론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 사회문제론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는 중요한 거는 그 사회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어떤 결과가 그 원인 때문에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해결책을 마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회학적 그 접근 방식이 사회 문제의 접근 방식에 분류에 있어서 좀 올바른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니츠벳이 제시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사회 문제의 실태와 가정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사회 문제를 단순하게 볼 때는 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실태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하고 과정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원인과 결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회 문제를 딱 바라볼 때 사회 문제의 그 실태, 지금 결과, 현황을 주목하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그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원인, 그 과정을 주목하는 접근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실태를 주목하는 접근 방식은 사회 문제라고 인식되는 여러 상태에 대해서 알려진 바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아동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장애인 문제, 이거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접근은 그 실태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실태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접근을 할 때 이 실태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을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아동 문제를 이제 살펴볼 텐데, 아동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를 볼 때 그 실태, 현황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아동 사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 실태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실태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 못지않게 강조되는 게 사회 문제의 과정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이에요. 과정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회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가정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에 따르면 사회 문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부 사람들이 어떤 상태를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예술적인 접근 방법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느 기자가, 어느 국회의원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권력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어떤 장애인 단체라든가 우리 사회복지 어떤 단체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폭로를 하거나 누군가는 그 주제를 제공을 해야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슈화, 여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나타내. 그래, 그거 잘못됐네. 그거 개선해야 되겠네. 라고 반응을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사회 문제화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장이 되고 그냥 무마가 돼버리면 그게 이제 이슈가 안 되는 거죠. 이슈화가 안 되는 거죠. 문제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볼 때는 실태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이 있고 그 과정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 문제를 분석 수준에 근거한 접근 방식이에요. 이 사회 문제를 분석을 할 때 그 사회 어떤 아동 문제, 노인 문제, 장애인 문제 이것을 분석 수준에서 근거한 접근 방식인데 여러 학자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시한 접근 방식은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수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사회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에서 접근하는 방식 그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미시적이라는 것은 작을 미자예요. 작을 미자. 작은 수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거시적인 수준의 접근 방식은 클 거자예요. 클 거자. 큰 틀에서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시적인 수준의 접근 방식을 먼저 알아보면 사회 문제를 미시적 수준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 문제를 살펴보고 또한 사회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현미경.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경치를 볼 때 있잖아요. 이 숲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름답다. 참, 저 산은 아름답네. 이렇게 숲을 보는 방법이 있다면 그 숲 안에 이 한 나무를 관찰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보는 접근 방식을 미시적 수준의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 전체 그 숲을 바라보는 관점을 거시적 수준의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시적인 수준의 접근 방식은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실태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회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거시적 수준의 접근 방법은 사회 문제를 거시적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인데요. 사회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넓은 각도의 그 렌즈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넓은 각도로. 그러니까 큰 숲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동 문제, 노인 문제 이거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노인 문제를 바라본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노인들을 접근해서 그 노인의 문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게 미시적 수준의 접근 방법이고요. 전체 노인들,
대한민국의 전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라고 접근해서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거시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 사회문제 분석 수준에 근거한 접근 방식을 한번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자, 미시적 수준에서의 접근 방식은 빈곤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빈곤, 가난의 문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빈곤 문제를 미시적 수준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빈곤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미시적 수준의 접근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시적 수준에서의 접근 방식은요, 이 빈곤 문제를 거시적 수준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빈곤이 더 큰 사회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측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되시겠죠? 미시적이라는 것은 작을 미자, 거시적인 것은 클 거자. 그래서 이 현미경으로 개인이나 가족, 그 나무를 보는 접근 방식, 그것을 미시적 수준의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면,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접근 방식은 숲을 바라보고 이 렌즈를 통해서 그 숲을 바라보고 하나의 사회, 국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접근 방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회 문제의 접근 방식, 또 어떤 분석 수준에서의 분석 수준에 근거한 접근 방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미시적인 접근 방식, 거시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서 접근을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때는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사회 문제를 분석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거시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서 사회 문제를 분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문제를 접근한다.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그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접근 방식, 그 어프로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오늘 살펴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동안 쭉 이렇게 사회학적인 접근 방법, 또 학자들이 주장하는 접근 방식, 또 사회 문제의 실태와 가정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 또 사회 문제를 미시적인 접근 방식으로 또는 거시적인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잘 이제 보시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개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때 이런 접근 방식에 주목해서 한번 다음 주부터는 개별, 계층별 사회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